우선 서울 전체적인 걸 보고 송파를 비교해 볼까요? 송파만 보면 좋은 분위기만 나와서 비교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서울 전체적인 것과 송파를 조금 비교해 보면 더 차이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의 지금 거래량이랑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20년 12월에 시장 강도는 전고점이었고 그 이후로 시장 강도가 줄기 시작해서 2022년 12월에 저점을 찍었죠. 서울은 23년도에 거래량이 살아나기 시작했지만 이전부터도 이제 시장 강도는 바닥을 찍고 12년도에 전세는 2023년 2월에 바닥을 찍었어요. 그리고 매매 시장 강도는 조금 더 0에 가깝게 104로 올라왔죠. 마이너스 194까지 떨어졌다가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2009년, 2010년에 안 좋았을 때는 시장 강도가 마이너스 83까지 갔었던 거를 199 여기 갔던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때랑 비교했을 때 2019년에는 매매 시장 강도 마이너스 11 여기는 마이너스 180 그러니까 이전에 2009년, 2010년에 매매 시장 강도보다 지금이 훨씬 2배 정도 안 좋은 상황이었다가 회복이 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2021년 11월, 12월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2022년 5월부터 가파르게 하락을 하면서 2023년 들어와서는 기울기가 바뀌었다라는 걸 서울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서울은 2023년 2월에 거래량이 이전에 여기 바닥을 찍었죠. 2022년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바닥을 찍다가 1월부터 조금 거래량이 살아나서 2월, 3월 이렇게 해서 4월까지 거래량이 조금 이전에 비해서 완전 바닥을 깔았던 것에 비해서는 조금 올라간 걸 알 수 있고 전월세 거래량 자체도 지금 22년 자이언트 스텝 밟을 때는 전월세 거래량도 물론 높긴 했지만 이전보다는 좀 떨어졌었는데 그것들이 오히려 이때 23년 초에 몰리면서 거래량이 확 늘어났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송파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러면 서울이랑 서울 전체 평균에 대한 멀티 차트와 송파를 비교해 보면 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까? 확인을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짜잔! 어때요? 그러면 서울은 지금 하락해서 이 기울기가 변하는 정도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근데 송파는 어때요? 우선 시세만 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떨어졌어요. 그래서 시장 강도가 매매 시장 강도가 마이너스 241로 저점을 찍고 반등해서 0에 가깝게 지금 마이너스 39로 변했는데 그게 2022년 12월부터 최근까지의 모습이 매매 시장 강도가 좋아졌잖아요. 그동안의 변화를 시세 변화가 있냐 없냐를 봐야 돼요.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시장 강도가 변해도 그게 시세로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송파는 아니라는 거지. 지금 2022년 12월에 시장 강도, 매매 시장 강도가 바닥을 찍고 이렇게 빠르게 하락폭이 둔화되는 모습이 지금 시장 강도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것과 같이 시세도 똑같이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죠. 여기서는 이제 좋아질까 말까 하락폭의 기울기가 줄어들었는데 송파에서는 바닥을 찍고 보합에서 약간 고개를 드는 형식으로 약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과 송파의 차이가 지금 보이죠. 눈의 차이가. 그래서 송파는 바닥을 찍었을 때 4,787만 원 평당가가 4,787만 원이었는데 2월에는 4,803만 원, 3월에는 4,828만 원, 4월에는 4,850만 원, 5월에는 4,861만 원으로 조금씩 점점점 늘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어때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요 시세 차이만 봐서도? 어때요, 여러분? 그 차이가 느껴지세요? 자, 차이가 느껴진다 1번. 차이를 모르겠다 2번. 한번 답변을 줘보세요. 제가 제대로 설명했나? 보기 위해서. 마르지 않는 샘물리 역시 반응이 제일 빠르시군요. 백호목건이 1번 3개. 차이를 알겠다. 아하, 요게 왜 그런 거예요? 실고주자 상급자 이동일까요? 자세히 보면 기울기가 크크크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서울 전체적인 모습과 다른 지역과 다르게 지금 송파가 최근에 이슈가 되면서 유의미하게 이 평균가까지 움직이는 멀티 차트에서 확인이 되는 지역 중에 정말 특징적인 지역 중에 하나라서 요거를 조금 짚어드렸어요. 되게 특이하지 않나요? 만약에 요새 좀 많이 나왔었던 화성시랑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요새 화성시도 좀 말이 많았었잖아요. 최근에 거래가 됐니 안 됐니 막 하면서 화성시의 멀티 차트를 보면 최근에 거래량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애들이 보면 얘도 진짜 화성시는 완전 가파르죠. 산이에요, 산. 절벽 상승했다가 절벽으로 떨어졌어. 정말 완만하지 않죠. 여기 서울에는 그래도 약간 산이 완만하잖아요. 이게 지역 특성이에요, 지역 특성. 이게 완만한데 화성은 어때요? 꼭대기가 더 가파르죠. 경사도가 더 가파르죠. 올라가는 것도 가파랗고 내려오는 것도 가파르고. 게다가 화성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많이 떨어졌어가지고 얘네도 2022년 12월에 바닥을 찍고 시장 강도가 좋아지기 시작했었는데 얘 또한 2023년 1월에 평당가가 1,478만원, 1,478만원, 1,487만원, 1,497만원으로 조금씩 평당가가 늘어나는 게 보이죠. 화성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들썩들썩 가격이 움직였네 저쨌네 하는 애들이 가격이 이렇게 움직인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너무 좋은 애들만 찍었나? 용인도 요새 조금 좋다고 하는데 용인도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똑같이 나오나? 송파랑 화성처럼? 최근에 용인 수지구 같은 경우는 봉우리가 올라오면서 월평균 거래량에 비해서 120%, 전월세 거래량은 120%, 거래 비율은 83%까지 올라왔어요. 특징적인 모습이네요, 얘도. 그럼 얘 시세가 어떻게 변했나 한번 볼까요, 얘도? 23년 1월에 2,050만원, 2월에 2,045만원, 3월에 2,044만원, 4월에 2,044만원, 5월에 2,042만원. 용인 수지구는 가격이 보합을 유지하고 있네요. 아까 화성이랑 송파는 그래도 조금씩 올라간다는 느낌인데 얘네는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게 보이네요. 거래량이, 월평균 거래량이 80%까지, 60%까지 올라오고 80%까지 올라와도. 그러니까 이 지역마다 반응이 약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봤을 때 노원구 한번 봐볼까요? 노원구랑은 너무 송파랑 비교가 쫙 될 것 같아. 그래프만 봐도 비교가 되네요. 노원구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하락할 때 폭이 조금, 올라갈 때랑 폭이 다르죠. 화성시랑 모양이 확실히 틀리죠.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왔다가 2022년 4월 이후부터 하락폭이 크게 내려왔다가 23년 1월부터 하락폭이 조금 둔화되면서 하락이 지속되고 있죠. 노원구는. 2022년 12월에 시장 강도가 2,661만원으로 평당가를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2,631만원, 2월에 2,614만원, 3월에 2,597만원, 4월에 2,580만원,
2,569만 원. 노원구는 그래도 하락폭이 둔화됐지만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송파구는 하락폭이 둔화되다 못해 평균가가 조금 올라가고 있었고, 그래서 노원구보다는 요새 송파구가 조금 유의미하게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산 단지 서울 매매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은평구 호반 베르디움 스테이원이 252건이 거래됐대요. 그리고 2위 헬리오시티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148건이 거래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3위가 파크리오 서울 송파구 신청동, 4위가 고덕 그라시움 서울 강동구 고덕동. 호반 베르디움 스테이원 여기 은평구는 1위인데 어쨌든 이건 나중에 은평구를 알아볼 일이 있으면 그때 알아보기로 하고, 2위, 4위가 지금 송파구죠. 헬리오시티가 매매만 148건이 됐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러면 헬리오가 148건이 됐는데 몇 평형대가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만 궁금한가? 그리고 언제부터 거래가 많이 되기 시작해서 전월세까지 받쳐주면서 매매 거래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님 실거주자 상급지 이동일까요? 요거는 좀 이따가 쭉 말씀드릴 거고, 백고목검님 자세히 보면 기울기가 다르다. 현미리님 평단가 알려주셔서 알 것 같다. 저거 프리미엄만 볼 수 있는 거죠? 따라가 보고 있는데 안 되는 듯. 아, 지금 요거는 프리미엄이고 부동산진 요거 멀티차트 요거는 무료 버전. 이거는 집에서 언제든지 열어보실 수 있어요. 제가 이 3주차의 지역을 보면서 항상 데이터를 같이 보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무료로도 볼 수 있는 무료 버전을 보고 조금 가시성 있게 보여드리고 싶을 때는 유료 버전을 보는데 이거는 무료 버전이다. 이 평단가 따라가면서 아이고 죄송해요. 그래서 무료 버전으로 충분히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저랑 같이 보면서 차이를 조금 더 따라가면서 천천히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무료 버전으로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피님 11 수정구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렇게 보면 지금 4월이 최근 거니까 4월 걸로 한번 볼까요? 지금 거래 비율로 보면 서울이 맨 꼬말이에요. 전국 단위에서 43.8%. 거래량이 살아난 게 그나마 아직도 50%가 안 됐다라는 거지. 지금 충남, 충북 이런 애들은 70%, 세종은 143%. 서울에서 그러면 거래 비율이 높은 게 어디야? 그랬을 때 강동구, 동대문구, 그 다음이 이제 송파구예요. 근데 거래 비율이 낮을 때는 거래량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거래량이 좋은 건 송파구예요. 송파구 안에서 그러면 거래 비율 좋을 애는 석촌동인데 거래량 좋은 건 어디야? 라고 했더니 가락동이 나와요. 4월. 송파 헬리오시티 28건 매매가 됐대요. 4월에만. 그 밑에 가락쌍용 아파트 1차, 레미안 파크팰리스, 가락 스타클래스, 가락 미룡 이런 애들, 가락동에서 거래되는 애들 나오겠지만 지금 각 단지별로 1개 또는 많이 돼야 4개, 9개 됐어요. 근데 헬리오시티만 유독 28개가 됐죠. 그리고 33평, 38평 이런 애들이 30평대 애들이 메인적으로 좀 거래가 많이 됐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매매 거래만 좀 살아났냐라고 했더니 전월세는 141건으로 매매 거래량보다 훨씬 많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그럼 언제부터 거래가 됐을까? 좀 역으로 과거로 흘러가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서울 거래량 봤을 때 송파구가 여전히 많이 되고 있고
3월에는 잠실동이 57건, 가락동이 55건이에요. 잠실동은 트리지움이 21건이나 거래됐대요. 리센츠가 15건, 잠실주공이 10건. 그리고 트리지움은 20평대, 30평대, 40평대까지 거래가 됐고, 리센츠는 30평대 13건, 13평, 소형 평형이 2건 거래가 됐고, 잠실주공은 정말 우리나라 재건축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잠실주공 5단지 10개, 30평대 4개, 3개, 2개, 1개 거래가 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럼 우리가 아까 봤었던 가락동의 헬리오시티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더니 3월에도 34건이나 거래됐고 전월세는 무려 300건이나 거래가 됐대요. 그리고 송파 헬리오시티의 특징적인 건 지금 4월에는 30평대만 거래가 됐었는데 4월에는 19평, 10평대 물건도 8개나 거래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송파의 헬리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전에 제가 23년에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특징적으로 사람들의 매수세가 붙는 특징이 제가 3가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5년 내 신축이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단지이면서 입지가 좋은 애. 이 3개가 교집합으로 같이 이렇게 조건이 맞는 단지들 위주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풀리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매수세가 붙고 있는 지역에 3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는데 그 조건이 맞는 지역이 그 지역 전체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도 그 조건이 맞는 단지만 핀셋으로 거래가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유력한 단지 중에 하나가 이 헬리오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3년 2월 같은 경우는 어떤가 봤더니 서울 거래량 순으로 세웠더니 여전히 송파구가 많고요. 거래량 순으로 세웠더니 가락동이 무려 2월 달엔 70건이나 됐어요. 거래 비율이 92%. 역시나 헬리오시티. 2월엔 더 많이 됐네요. 50건. 전월세는 416건이나 됐어요. 어마무시하지 않나요? 우리가 2월에는 정말 거의 최근에 서울 수도권 중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단지들은 2월부터 거래가 좀 살아나는 1월부터 살아나기 시작해서 2월에는 정말 빵 터졌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거래가 좀 많이 됐었는데 헬리오는 정말 압도적이네요. 다른 지역, 다른 단지는 뭐 2건, 가락상용 아파트 1차는 11건 정도로 그나마 많이 됐는데 그래도 송파 헬리오랑 비교했을 때는 몇 배예요. 5배에 가깝게 많이 됐다. 이때도 30평대, 20평대, 30평대, 19평 평형대를 골고루 거래가 됐었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월 달도 한번 볼까요? 서울 거래량 똑같이 거래량은 송파구. 서울에서는 지금 송파구가 그나마 거래량이 제일 좋게 나오는 거예요. 거래 비율이 워낙 낮으니까 거래량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거래량으로 보면 잠실동, 가락동이 39, 38건으로 비슷비슷하게 가죠. 잠실동도 보면 잠실주공 5단지 트리지움, 엘스, 리센츠, 레이크팰리스 입지 좋은 애들이 상위권을 다 차지하고 있고 가락동도 마찬가지로 송파 헬리오시티가 25건으로 2월에 비해서는 반토막 난 거래량이지만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올라간 건지 또 12월도 한번 열어보면 되겠지만 어쨌든 헬리오시티가 1월에도 25건이 거래가 됐고 전월세 자체도 320건이나 거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전월세가 송파 헬리오시티가 좀 이렇게 달마다 200건, 300건, 400건씩 거래될 수 있었던 건 물론 만세대의 대단지죠. 그런 위용도 있지만 얘가 이제 새로 2년에 한 번씩 전세가 새로 도래하잖아요. 그래서 물량이 나와서 그게 회전하는 것 때문에도 전월세 거래량이 많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신혼부부라던가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 송파에서 지금 강남 서초 송파가 있지만 강남 서초에 비해서 송파는 상대적으로 강남 3구로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약간 허들이 그나마 낮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강남 서초보다는 아무래도 평당가가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나마 비벼볼 언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보면
매매평단가 순으로 이렇게 세워보면 어때요? 서초구가 매매평단가 6,818, 강남구가 6,675, 용산구가 5,824예요. 근데 강남 3구에 강남, 서초, 송파가 들어왔는데 송파는 매매평단가가 4,861이라는 거지. 낮잖아요. 낮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되는 게 그럼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